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브이로그가 아닌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더워서 조금 이게 땀나는 게 보이실 수 있어요. 근데 에어컨을 틀면 이 땡크 소리가 같이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끄고 조금 더운 상태로 영상을 찍을게요. 오늘은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냐면 집 구하는 팁, 제가 아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제가 집에서 주로 있는 요즘의 그런 공간인 소파입니다. 일단 내용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조금 적어왔어요. 그래서 밑에 잠깐 볼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려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처음 오시는 유학생, 토닥, 그리고 인턴 회사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숙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셔서 바로 집을 구매하실 거다 이러실 거면 이 영상이 별 의미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달씩 내는 그 월세를 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런 월세를 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팁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뉴저지나 뉴욕 같이 대도시들이 있는데 샌프란시스코나 뭐 시애틀이나 대도시들이 있는데 그런 도시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도 뉴저지, 뉴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근데 대부분 미국의 그렇게 큰 도시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인구 밀집도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덥다. 그래서 자기가 가는 곳이 조금 시골 지역이거나 집이 아파트가 많이 없거나 사람이 북적북적한 도시가 아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숙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경험했는 종류는 홈스테이, 룸렌트, 룸메이트랑 같이 거주, 그리고 혼자 아파트나 하우스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제가 경험한 거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먼저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돈이 비싸진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홈스테이가 식사도 같이 제공한다는 거. 그래서 편하긴 한데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거나 자기만의 공간이 중요하신 분들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호스트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굳이 크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다음으로는 룸렌트랑 룸메이트를 같이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집주인 또는 이미 그 집을 렌트를 해서 룸메이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이 하나 남거나 또는 베이스먼트 같은 스튜디오가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저희를 상대로 룸을 이제 렌트, 월세를 주는 건데 이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내가 스스로 계약을 해서 아파트나 하우스를 혼자 들어가서 사는 건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게 편할까 계속 생각을 해봤고 영상을 솔직히 여러 번 찍었어요. 이제 이 룸렌트를 하는 거랑 하우스를 하는 거랑 따로 영상도 찍어봤고 합쳐서 영상도 찍어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집을 구하는 거고 따져야 될 항목은 비슷하거든요. 조금의 다름이 있을 뿐. 그래서 제가 몇 개를 이제 정리를 해왔는데 요거를 집을 구할 때 고려를 하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계약 기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우스 같은 경우는 기본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딱히 그 협상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다른 거는 룸렌트의 경우에는 조금 아파트보다는 유연하게 계약을 할 수 있어요. 뭐 6개월 아니면 9개월 아니면 1년 반 이런 식으로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적응 기간이 5, 6개월 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혼자 살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처음엔 룸렌트로 사시는 게 더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집을 보러 갈 때 물어보면 되거든요. 저는 한국에서는 그 혼자 산
경험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 이게 뭘 따져야 되지 막 약간 감이 안 잡혔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 번의 이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런 사항은 기본적으로 물어보면 되는구나 라고 이제 몇 개를 알아냈는데, 첫 번째는 유틸리티가 있는데 그게 관리비거든요. 뭐 물세 아니면 전기세, 가스비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인터넷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지, 포함이 된다고 하면 뭐 얼만큼 포함이 돼 있는지, 아니면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오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포함이 안 됐구나, 네, 이러고 나서 그냥 돌아가시지 마시고 이게 얼마 정도 나와요? 라고 물어보면 그전 사람은 뭐 둘이 살았는데 혼자 살았는데 가스비 정도 뭐 40-50불 정도 나왔어요 라고 말씀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집을 계약하고 추가적으로 얼마나 비용이 더 드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주차 공간이 있는지, 이게 주차 공간이 있는 게 돈을 따로 내야 되는지 아니면 포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미국에 오셔서 차를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주차 공간도 필요하고, 그게 뭐 길가에 돼야 되는지 아니면 주차 공간이 따로 프리로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1년에 얼마 정도 더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천차만별이거든요. 같은 동네라도. 그래서 그거를 잊지 마시고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세탁기의 여부와 위치. 이게 한국에서 왔을 때는 조금 당황했거든요. 집에 세탁기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그게 세탁기 설치하는 공간까지 생각하는 것도 해서 설치 자체를 할 공간이 없어요. 이게 뭐 물이랑 뒷베란다 같이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한국처럼. 근데 그런 게 없는 아파트가 많아요. 대신 그 아파트에 그 런더리 룸이 있거든요, 세탁실이. 그래서 그런 아파트도 있고, 아니면 그런 세탁실조차 없는 아파트가 있고, 한 블럭, 두 블럭 가서 세탁하는 방, 세탁방이 있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아파트가 세탁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물론 세탁기가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굉장히 비싸지만 그런 곳도 있으니까 내가 세탁기가 꼭 있어야 된다, 아니면 나는 뭐 애기랑 같이 왔기 때문에 세탁기 꼭 있어야 된다 하면 또 그런 거 물어보고 고려를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룸렌트 경우에는 주방 및 냉장고 사용. 룸렌트는 일단 집주인이나 다른 룸메이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방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냉장고를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밑에 1층에, 하우스 같은 경우에 1층에 아니면 2층에 화장실이랑 뭐 주방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 구조의 집을 렌트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내 주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지만, 방 하나만 빌린 경우에는 주방이나 화장실인데 공용일 수 있잖아요. 근데 가끔가다 집주인들이 주방 쓰지 마세요, 냉장고 쓰지 마세요, 아니면 룸메이트가 냉장고는 요만큼만 쓰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꼭 물어보셔야 돼요. 밥을 잘 안 먹더라도 집에서 얼만큼 뭐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집 구할 때 미리 까먹지 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집이 고장나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거는 아파트를 들어갈 때도 그렇고 룸렌트를 들어갈 때도 그런데, 미국에는 오래된 집이 많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막 정말 험하게 쓰지 않더라도 고장이 잘 나거든요. 그래서 이 고장이 났을 때 내가 얼마 정도 물어줘야 되는지, 아니면 집주인의 경우에는 얼마 정도 자기가 커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슬쩍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덤태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브로커 비용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아파트를 구하거나 콘도를 구하거나 인터넷으로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집주인이 아니고 브로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브로커가 얼마만큼의 수수료를 떼는지, 그 수수료가 한 달치도 있고 아니면 그거보다 더 작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 콘도로 이사할 때 브로커 분이 말 안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비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세요. 이게 계약서를 쓸 때 말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계약서를 쓴다는 거는 이미 다른 데 다 가보고 여기가 제일 괜찮고 가격도 나름 괜찮으니까 결정을 하고 계약서 쓰러까지 그 사무실까지 가잖아요. 근데 그까지 가서 뭐 한 몇십만 원 더 낸다고 취소하시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몇십만 원이 누구한테는 아무렇지 않지만 큰 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이렇게 둘러볼 때 혹시 여기 이사 오면 더 내야 되는 돈이 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세요. 근데 왜냐면 종종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무빙인 피라고 아파트 들어올 때 돈을 얼마 내세요 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돌려주는 돈도 있고 안 돌려주는 돈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작을 수도 있고 500불까지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물어보세요. 그리고 집주인 좋은 경우에는 아니면 이 집주인이 빨리 이 집이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 그래?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면 이제 브로커가 집주인이랑 또 딜을 해줘요. 아 그러면 집주인이 그 무빙이 피는 내준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먼저 내가 낼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약간 고민하는 척을 하는 게 조금의 팁이에요. 그리고 집의 위치, 이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계약기간 얼마 되는지, 두 번째는 고려할 사항은 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집의 위치. 이게 출퇴근 경로를 구글맵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이때 내가 출근해야 되는 시간이 아침 9시까지인데 구글맵을 찾아보는 시간은 오후 2시다. 그러면 다를 수가 있어요. 한국엔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는 출퇴근 시간이랑 중간 시간이랑 아니 뭐 주말이랑 아니 평일이랑 버스 시간이 계속 바뀌거든요. 정말 안 올 때도 있어요. 몇 시간 동안 버스가. 그러니까 내가 출퇴근한 시간이 확실히 몇 시고 내가 이 시간 전까지 가야겠다. 퇴근 시간이 이 시간 이후에는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설정을 해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주위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구글맵으로 대략적으로 찾아보세요. 요새는 구글맵에 그 사진 로드뷰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시고 그리고 집 주위의 소음이 중요하신 분은 그 집 근처에 큰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뭐 공사하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미리 찾아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소소한 것들 그리고 구글맵을 이용해서 위치를 먼저 찾아보시고 가시는 것이 집 구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거는 저만의 팁이에요. 앞에 거는 솔직히 집 구하고 한국에서 뭐 나의 자취방을 구하는 거면 알 수도 있지만 요거는 저의 경험으로 바탕을 한 팁입니다. 아파트랑 콘도미 하우스 계약 경우에는 무조건 계약서가 있어요. 뭐 중간에 브로커도 있고 근데 룸렌트의 경우는 계약서가 없어요. 그냥 새 들어 사는 거예요. 그 방에. 그래서 계약서를 간단하게라도 쓰자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저희도 한국 사람이니까 뭐 믿고 가는 거지. 방 새 들었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룸렌트를 할 때 어느 정도 보증금을 내요. 그게 방 하나, 한 달치를 거의 대부분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지 않은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서류로 남겨놓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브로커가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만들어 주는데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좋아요. 내가 영어를 못 읽으면 물어서라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왜냐면 설명을 자세히 해주지 않지만 내가 이 집이 부러졌을 때 얼마 정도 감당을 해야 된다. 뭐 고칠 때 얼마 정도 감당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보증금을 언제까지 줄 수 있다. 이사 후에. 그리고 이사를 들어갈 때 무빙 피, 무빙 아웃 피가 있다. 이런 거를 굳이 말 안 해줄 때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브로커 없는 경우, 룸렌트를 하는 경우는 이 계약서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기한이랑 이사 나가기 전에 얼마 전에는 통보해야 된다 라고 명시를 해놓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말로 서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갈 건데요 하면 저 다음 달에 나갈 거예요. 아니면 저 다음 주에 나갈 거예요. 이거랑 다르잖아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도 그래도 한 달 전에 알려줘야 되는데 2달 전에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보증금을 안 주려고 한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계약서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서류에다가 계약서에다가 한 달 전에 얘기를 한다. 아니면 뭐
돈 낼 때 얘기를 한다. 아니면 15일 전에는 적어도 얘기를 해야지 보증금을 뭐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놓고 그리고 뭐 보증금 받을 때 내가 나가면서 키를 주면서 보증금을 준다. 아니면 키 주고 나서 2주 안에 준다. 이런 것도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입 닫고 딴 얘기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저의 경험인데 여자만 있는 집이라고 해서 룸레인트 들어갔다가 집주인의 남자 지인이 와서 막 정말 술 먹고 밤에 놀고 막 저 방 앞에서 소리 지르고 근데 제 방은 문이 락을 못 걸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자들만 사는 집이라 해서 이사할 때까지 갔는데 옆방에 남자 막 살고 있었고 그리고 3명이 사는 집이었는데 갑자기 한 달 살았는데 막 거실에까지 꾸역꾸역 사람을 맞이해가지고 처음 계약상이랑은 다른 밀집도로 제가 거기 사는 경우도 있었고 진짜 여러 가지가 많았거든요. 이게 내가 혼자 아파트를 계약하는 게 아니니까 정말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 그 예상치 못한 좀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서류로 남겨놓는 게 나중에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3번의 룸렌트의 경우를 경험을 했는데 마지막 경우에는 도저히 안 돼서 계약서를 그냥 쓰자 했거든요. 영어로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이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제가 나올 때 보증금도 거의 다 받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별로 크게 문제되지 않고 나왔어요. 근데 앞에 2번째 경우는 그런 그들의 이상한 상황 때문에 나왔을지언정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남겨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 많아요, 여기도. 근데 이해되지 않는 그 사고를 가진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이게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딱 깔끔하게 서류로 남겨놓고 너가 이렇게 사인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서로 감정 상할 필요 없이 내가 그거에 대해서 감정 소모될 필요 없이 잘 해결할 수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때 쟤는 무슨 방 들어오는데 서류까지 남겨놓으려 그래 뭐 무슨 사인까지 하라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나를 까다롭게 보는 그 시선은 무시하면 돼요. 우리에게는 큰 돈이 더 중요하잖아요. 미국에서 혼자 사는데 정말 너무 부자가 아니고서야 부자라도 그 돈이 굳이 남한테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일을 당하지 마시고 저처럼 계약서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일단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자 해서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요.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처음 1년간 3번을 이사했거든요. 1년에 3번? 그 이상한 집을. 그래서 정말 이사하면서 몸살도 많이 났고 이상한 사람도 많이 만났어요. 제가 조금 불편한 상황 자체를 참지 못하는 성격일 수도 있지만 굳이 집이라는 공간이 일을 끝나고 아니면 공부를 끝나고 편안하게 있고 싶은 곳인데 밥도 못 해 먹는 상황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상한 사람들이랑 불편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 거면 굉장히 슬프고 이 미국 생활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결론적으로는 혼자 아파트를 잘 구해서 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집에서 정말 불편함 없이 미국 생활을 하시는데 좀 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집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으로 저의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가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게 다는 아니에요. 근데 너무 주저리 말하면 조금 이미 주저리 말했나? 이미 너무 많이 막 이렇게 너무 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또 이렇게 길을 잃으실 것 같아서 깔끔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저 인스타그램 DM으로 여쭤보시래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선상에서는 답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식으로 구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뭐 다른 게 더 중요하거나 아니면 더 고려해야 될 상황이 따로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의 경험은, 저의 영상은 그 미미한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후회 없는 집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미국살이 포닥 이제 이 라이프의 내용으로 또 영상을 곧 찍을게요. 여기는 저녁이니까 좋은 밤 되세요.